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1세이고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집은 서울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셔서 두 분이 따로 사시고 계시는데 부모님 이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도 다투시고 하시는 바람에 가운데 끼인 제가 너무 힘들고 보기가 싫어서 지방 근무를 자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딸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서로 함께 살자고 하시고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시는 통에 머리 골치가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오래전부터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거나 노름을 하거나 돈을 못 벌거나 등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의 엄마에 대한 외도 의심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그런 의심들을 못 견뎌 하셨고요. 매번 이혼하자는 말을 다 알고 사셨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빠가 저를 핑계 삼아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아빠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맨날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 깨끗하게 이혼하시고 각자 잘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결국 아빠나 엄마나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셨지만 이혼 사유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시느라 또 한참을 다투셔서 이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빠 이혼 책임이 엄마의 외도에 있다고 했고 엄마는 아빠의 근거도 없는 의심 때문이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가운데서 중재하느라 힘이 들었어요. 그냥 아빠 말을 들으면 아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엄마 말을 들으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빠는 저에게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춤까지 추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이에 두고 두 분이 어찌나 감정이 악화되는지 힘들더라고요. 아빠는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돈 버느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대학 동창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춤바람이 나더니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은 아빠의 억측일 뿐이고 7080 카페에서 동창들과 함께 가볍게 춤 한 번 춘 것을 아빠 아는 사람에게서 듣고서 바람을 피고 다녔다고 쓸데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난리셨죠. 결국엔 제가 가운데서 잘 중재를 해서 이혼을 하게끔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도 자식은 나 하나뿐이니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면 항상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자고 해서 푸념처럼 다 털어놓으시곤 했습니다. 저도 두 분 사이에서 지쳐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당분간 저도 일이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남친은 지방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사촌 오빠였어요. 우연히 친구와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서 소개시켜달라고 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서 여자 깨나 올릴 것 같은 외모인데 바람둥이 기질이 조금 있어서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의 남자를 본 취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친구의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남자 얼굴은 보지 않는 편이었고 지적이고 진중한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사촌 오빠는 딱 봐도 기생 오라비처럼 밥맛없게 생겼는데 제가 좋아할 타입은 아니었죠. 소개시켜 달라고 저르는 사촌 오빠한테 친구가 민기적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아서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주면 저에게 한 대 쥐어 박힐 거라면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선물 공세에다 반협박 비스무리하게 어찌나 압력을 넣었는지 제게 말도 없이 친구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어색하게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다가 근처에서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 반갑다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밥 사준다고 해서 말이야. 괜찮지? 그렇게 해서 통성명을 하고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새 차를 뽑았다면서 시승식이다 뭐다 해서 부르고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꽃구경을 가자고 부르고 가지가지 하면서 주말마다 심심치 않게 친구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냥저냥 친구의 사촌 오빠이니까 부담 없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어느새 친구는 쏙 빠지고 저와 단둘이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촌 오빠가 너한테 무지하게 공들이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나 사실 우리 사촌 오빠가 하도 만나는 여자들이 많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알아서 차든지 말든지 해. 우리 사촌 오빠를 네가 차도 난 괜찮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과감히 차버려. 알았지? 그래, 걱정 붙들어 매셔. 저는 친구의 사촌 오빠이고 그동안의 호의를 무시도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생판 모르는 남에게 하는 것처럼 단번에 만남을 끊기가 어려웠어요. 어느새 친구의 사촌 오빠가 친구처럼 편해졌고 말도 잘 통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 즐겁더라고요. 어느새 만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니 심각한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우리 사촌 오빠가 마음에 드니? 오빠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던데 넌 어때? 글쎄, 사귀는 것은 좋은데 결혼까지는 어떨지 더 두고 봐야지. 우리 사촌 오빠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모양이야. 그래서 나한테 작은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 그래? 사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결혼 말이 오고 가는 거지? 이제 겨우 몇 달 사귄 걸 가지고 아직 결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촌 오빠가 너보다 4살이나 더 많잖아. 너도 할 때가 됐고. 저는 처음으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었지만 과연 친구의 사촌 오빠가 내 평생의 반려자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서 반갑고 즐겁긴 했지만 결혼의 상대자로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아직은 이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은 결혼 말이 오고 간 적이 없지만 서두르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의 사촌 오빠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못 만날 이유도 없어서 만났습니다. 굳이 친구의 사촌 오빠에게는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안내 데스크에다 혹시 오시는 손님 중에 이정희 씨를 찾으면 제 테이블로 안내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바로 오시더라고요. 처음 뵙는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별로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만나자고 한 것은 꼭 해줄 말이 있어서예요. 사귄 지는 6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이쯤 해서 서로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때요? 아가씨는 내 아들과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말씀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잠시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우혁 씨랑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 우혁이가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심 잘 됐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네 부모님이 이혼했다던데 난 그런 결손 가정의 며느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 우혁이는 금방 또 다른 아가씨를 만날 거니까 아가씨가 이쯤 해서 물러나 줘요. 뜬금없이 헤어져 달라고 하는 못하며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으니 그런 집구석의 며느리는 볼 수 없다는 거 하며 생각보다 우혁 씨 어머니가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혁 씨 어머니, 아직 저희는 결혼 말도 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헤어지기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우혁이가 나한테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미리 아가씨랑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두는 거니까 알아서 잘 헤어져주면 좋겠는데 아가씨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봐요.
마른 하늘에 별똥딴지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어이가 없네요. 우효 씨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기분 나쁘네요. 결손 가정 때문에 헤어지라고 하다니. 나는 내 아들이 장인 장모 사랑도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결손 가정에서 자란 딸이라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와 결혼을 하겠다던 아드님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할 것이지 왜 저한테 와서 헤어지라 말아 하시는 거죠? 우리 우혁이는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아가씨랑은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헤어져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가씨가 은희 친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일부러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잘도 사귀더니만 하필 이혼한 집의 딸이라니. 아무튼 아가씨에게 잘 알아듣게 말하고 간 거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알았죠? 그리고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일어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라고 불렀어요. 우혁씨 어머니, 제 대답은 듣고 가셔야죠. 솔직한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우혁씨랑은 아직 결혼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혁씨 어머니를 뵈니 우혁씨와의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혁씨한테나 잘 전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거고 따로 만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유를 잘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즐거웠었다고 전해주세요. 밥맛 떨어지게 생겼어도 제 앞에서 귀여운 짓을 많이 떨길래 잘 봐줬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줄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먼저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네 작은 엄마가 나한테 결손 가정에서 자란 딸이라서 결혼은 죽으면 죽었지 결사 반대한다고 해서 내친김에 우혁씨랑 끝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알고 연락이 와도 나와 연결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친구는 미안해서 쩔쩔 매더라고요. 미안해 정이야. 작은 엄마가 나한테 네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나는 그냥 오빠가 결혼하고픈 여자라고 해서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었어. 아니야 괜찮아 잘 됐어.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괜시리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어. 그동안 네 사촌 오빠 덕분에 즐거웠었다. 우혁씨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의 이혼으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덕분에 잘 헤어지게 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사귀기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우혁씨한테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톡도 씹어버리곤 했는데 우혁씨 어머니가 우혁씨한테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한테서 대충 듣고는 우혁씨 어머니한테 난리를 치고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면서 저에게 오빠랑은 직접 만나서 헤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까지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입구에 경비실에 면회실이 있는데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가 됐거든요. 제가 사는 원룸에도 혹시라도 우혁씨가 찾아올까 봐서 미리 경비실에 말해두었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차츰 시들을 해지면서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제가 사는 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봐두었다고 하시면서 제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자고 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 제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고 계셨는데 그 돈과 저의 직장 대출을 받아서 생각보다 시세가 얼마 안 나가니까 사두자고 했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빠는 저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편이세요. 아빠가 돈 번 이유가 다 뭐냐? 다 너 때문이 아니냐? 아빠 돈은 다 네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돈 관리는 네가 직접 해야 하는 거야.
아빠 손에 이끌려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 상가 건물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앞장서서 상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층 한 상가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분식점으로 개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전문가다운 눈으로 그러셨어요. 하필 저 좋은 위치에 분식점을 내어줍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고급스러운 통일성을 위해서 분식점은 어울리지 않네요. 스벅이나 파리바게뜨가 딱 들어올 자리인데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도 위약금이 얼마나 되나요? 아빠는 1층의 분식점은 어울리지도 않으니 손해를 보고서라도 위약금을 치러주고 옆 가게 합쳐서 고급스러운 카페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공인중개사분이 임차인인 분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근처에 있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층들의 상가 건물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아빠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에 이 건물을 바로 매입하자고 했습니다. 저야 모르니까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뒤탈이 없으니 그대로 따를 뿐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돈 많은 아빠 덕분에 운 좋게도 제가 제 명의로 된 건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매입하긴 했지만 든든한 아빠가 뒤에 계셨으니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매입한 그 건물의 1층의 분식점에 임차했던 사람과 여러 번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계약 해지를 하자는 말에 프리나게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면서 함께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낯이 익었거든요. 아빠 옆에 타서울 것이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회사를 다닌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니?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이제 금방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세요. 서로 아는 분입니까?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놀라 상걸음에 달려왔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했던 아가씨라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샀니?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정희야, 네가 아는 사람이니? 네, 알기는 알아요. 잠깐 친구 사촌 오빠라서 재미삼아서 조금 만나줬더니 결혼해줄 줄 알았나 봐요. 저한테 와서 이혼한 집 딸은 절대 며느리로 들일 수 없으니 헤어지라고 하시더니 지금도 언제 봤다고 남의 귀한 딸에게 반말을 하시네요. 그러자 아빠가 인상을 쓰시면서 오역시 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내 딸이 이혼한 집의 딸이라서 헤어지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우혁씨 아버지 되는 분이 당황해하는 우혁씨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아가씨가 우혁이가 결혼하겠다던 그 아가씨란 말이야.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도 황당했는지 우혁씨 어머니한테 그러더군요. 세상에, 요즘 세상 이혼한 집도 한둘이 아닌데 그런 걸로 헤어지라고 했어요. 간도 크시네요. 허허. 어디서 이만한 상가 건물을 쥐고 있는 며느리감은 찾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복을 차셨네. 허허. 그러자 우혁씨 어머니가 그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애가 우리 건물의 임대인이 맞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과 말씀을 잘 나누셔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던지 잘 해보세요. 그때서야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참 난처한 표정인데 정말 웃겼어요. 아빠는 귀한 외동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까 완전 화가 난 표정이셨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었지. 머리에서 스팀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야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네 란 표정으로 조용히 있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어차피 정전 건물주와 했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도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으니 미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이로우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겨우 분식점을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또 어디로 상가를 알아보러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냥 계속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분식점도 한 곳에서 진득하게 해야지 잘 되는 법인데 조금 하다가 재계약을 못해서 그때서야 다른 곳에 하려면 힘이 더 들 테니까 미리 다른 상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위약금은 정해진 대로 줄 터이니 내부 공사는 곧바로 중지하고 다시 다 원상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혁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도 없었고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아빠가 손해를 감수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전 건물주와는 임차 승계에 관한 합의도 없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도 없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정하는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막 분식점을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크게 차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상가를 찾아다니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아빠를 조용히 옆에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가 많이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손해를 많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건물의 컨셉에 어울리지 않아서 원하는 업종이 진입하기가 어려우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보내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분들이 내가 사귀던 남친의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안 돼 보여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임대기간을 채워서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 저렇게들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위약금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아빠는 그래도 우혁 씨 부모님이 저와는 악연인 것 같은데 그런 인연은 빨리 떼어버릴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열어서는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힘들다고만 하셨지만 제 의견을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혁 씨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굽신거리고 웃는 낯으로 대했어요. 아주 비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손 가정이라서 헤어지라고 했던 자기 입주댕이를 몇 번이고 꿰매고 싶었을 겁니다. 제 친구에게조차 건물을 샀었던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벌써 알고서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정희야, 나 들었어. 작은 엄마한테서 대박, 너 작은 엄마가 분식점 하는 곳에 건물주라며? 빚내서 산 거야. 아빠가 사라고 해서. 야, 네 아빠가 엄청 부자라고 소문났더라. 나도 몰랐다고 하니까 작은 엄마가 친구가 많냐고 하면서 난리셨어. 그리고 작은 엄마가 사촌 오빠를 다시 너랑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를 볶는다. 어쩌냐? 일 없다고 해라. 이제 와서 돈 많아 보이니까 결손 가정의 딸이라도 괜찮다고 하던? 정말 웃긴다. 미안해, 정희야. 그래서 나도 따끔하게 말씀드렸어. 내 친구한테 그렇게 하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서 나가봤더니 우혁 씨 엄마였어요. 손에는 박스들을 잔뜩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정희야, 이거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다. 엄마가 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했다. 우혁이한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글쎄 너를 볼 면목이 없다고 안 가겠다고 해서 내가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언제 봤다고 반찬거리를 챙겨다 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들고 택자고처럼 밀고 들어와서는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이 없어서 그런 막대먹은 말을 너한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라. 내 아들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아가씨들을 만났어도 그중에 너 이외에는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 지금도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하고 내 아들과 다시 한번 만나주라. 응? 아이고,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돈에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붙잡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 그 비굴함에 넌덜이 났습니다. 아무한테나 함부로 무릎을 꿇건 하지는 마세요. 제가 돈이 많은 집의 외동딸이라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우혁 씨랑은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끝난 관계인데
헛수고만 하시네요. 여기 반찬거리들은 애써서 만드셨을 텐데 도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뿌리치는 제 손을 부여잡고 자기 아들과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 며느리의 집인 양 하면서 가져온 반찬거리를 풀어서 싫다는데 냉장고에 넣어두지를 않나 짜증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작정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때서야 그러더군요. 알았다, 알았어. 네가 한 번에 마음이 풀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또 보자. 반찬은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먹어라. 나 간다. 또 보자. 오혁 씨 어머니가 가자마자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혁 씨 어머니가 가져왔던 반찬거리들을 모두 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경비실 앞에다 가져다 놓고 오혁 씨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물건 가져가라고 전화를 부탁드렸어요. 한참 후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혁이란 사람한테 말한 대로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와서 가져갔다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달이 왔다는 연락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나가봤더니 오혁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치즈 떡볶이랑 고로케랑 튀김이랑 가지가지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뒤에는 오혁 씨가 나타났는데 도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한 번도 헤어지진 않은 상태라면서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인사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내 집에서 이렇게는 싫다고 했고 배달된 음식이랑 함께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끝까지 싫다면서 문을 열고 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경비실로 다시 호출을 했고 경비원이 오고서야 버티다가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찾아오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오혁 씨는 내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기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고 그저 아쉽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 후론 오혁 씨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엄청 오혁 씨를 등 떠밀어서 저희 집에 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만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여자로 만들라고 했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집구석에 혹여라도 눈이 띄어서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오혁 씨의 부모님이 하는 가게를 빼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재수없는 인간들을 또 마주칠까 싶어서 살던 원룸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복이 있어서인지 천만다행으로 오혁 씨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회방을 잘 놔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 어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혁 씨의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